안녕하십니까, 박준영입니다. 12월 3일 토요경마가 시행됐습니다. 자, 오늘 이 토요경마 편성이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연말 경주로 넘어가죠. 월말이 아니라. 연말 경주는 또 월말이나 다른 것들과 조금 좀 달리 공략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뭐 박준영과 함께 하시면서 차분하게 경주를 풀어나가고, 결과적으로는 뭐 좋은 것들, 또 좋은 배당들을 잡아낼 수 있게 박준영이가 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주 경마부터 좀 봐주셔야 되는데요. 제주 경마 승부 경주가 4경주, 6경주, 7경주입니다. 4, 6, 7. 4경주는 배당을 때리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승부경주가 되겠고, 6경주는 이 박준희가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이 있어요. 용광로 승부라고 해서 정말 뜨거운 마필이 완전히 살아있는 그런 마필을 제대로 좀 한번 노려주셔야 되는 그런 용광로 승부가 또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경주 메인 승부 경주죠. 4경주는 배당, 6경주 용광로 역시 배당을 때리고 들어가는 그런 핫한 마필을 때리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편성이 되겠고요. 7경주는 메인 승부 경주로 금요일과 토요일 가장 강하게 붙어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메인 승부 경주죠. 메인 승부 경주가 역시 마련되어 있습니다. 7경주에 기다려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연말 경주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해드렸는데, 연말 경주와 월말 경주의 차이가 굉장히 많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정리하는 시간. 또 정리를 하지만 뭐다? 다음 연도에는 2023년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베팅하시는 경마 팬들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때쯤 돼갖고 배당들이 많이 나온 이유는 뭐 분명히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필이 승부를 걸어줄 것이고, 또 어떤 마필이 배당을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같은 것들까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면서 이번 주 토요 경마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체가 참, 토요 경마 유튜브를 만드는 시간 자체가 참 애매해요.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토요일날 녹음을 하려고 영상을 만들자 그러니, 보시는 분들이, 아직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한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돼가고 있는데, 그런 시청자분들 폭 자체가 그다지 넓지가 않아요. 이제 폭을 좀 넓혀야 되는데, 광고하는 방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박준희 입장에서 어찌되었든 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많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널리 좀 알리지 않은 상황이라서, 참 이걸 뭐 신경을 써서 확 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 시간에 그 다음날 토요일날 하나라도 더 예상을 잡고, 하나라도 마필 동영상을 더 보면서 한 개 경기라도 더 분석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된통 한번 경마팬한테 혼났습니다. 박준영이가 된통 한번 혼났어요. 그래서 정신 차렸습니다. 뭐라고 혼난지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제 제 자신한테 조금 더 혹독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뭐 거르는 거 없이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좀 인사를 좀 드리고 또 분위기도 좀 바꿔가면서 한번쯤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제주기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제주기차 경주 좀 풀어주세요. 이제 넘겨주세요. 1경주. 대명성이라는 마필이 나오죠. 이게 650만원 이하 편성입니다. 그래서 신마들도 껴있고 아직 미승리마 경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50만원 이하는 미승리마 씁니다. 대명성이라는 마필이 이제 출주를 하고 있는데 뭐 주행검사 당시에 발주 능력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조건 같은 것들이 괜찮아요. 뒷심도 괜찮았고 또 신마답지 않은 그런 주행 자세가 굉장히 좀 안정감도 있었고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번 대명성이라는 마필 자체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후착에서 오라챔프라는 마필, 오라챔프 이 마필도 팔려나가고 있는데 기수가 말할 능력은 되는데 기수가 이 까다로운 마필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정말 궁금해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100% 여기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말이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능력 자체를 제대로 뽑아내지 못한다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일단 오라챔프라는 마필 뭐 그렇게 박준영이가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이 기술 태워서 그렇게 승부를 강하게 들어가진 못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마필. 그래서 10번 오라챔프 여기서 강하게 보지 않습니다. 강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강하게 보는 마필에 따로 있어요. 여기 보면요, 지금 뭐 좀 덜 팔리는 마필들 중에 5번 성읍채강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성읍채강. 정명일 기수가 기승을 해서 데뷔 전부터 뭐 호흡을 맞췄다 얘기하는 건 좀 거짓말이고, 이 마필이 기승을 해서 성읍채강에 3착딱 한 번 들이댔어요. 정명일 기수가 3번 기승을 해서. 그리고 나머지 기수들은 전부 다 뭐 처음 타던가 아니면 뭐 어떤 성적을 내준 기증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5번 성읍채강이라는 마필을 좀 세게 읽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6번 골든뷰라는 마필과 같이 강춘시 마방, 강춘시 쪽에서가 마주가 4번 금강석과 같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금강석도 상당히 재밌는 마필이에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박기원 기수가 13번 기승을 했죠, 이 마필에. 그리고 아직까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착승권만 맴돌고 있는 7번 천하시대. 2번을 빼놓고 나면 거의 다 마필 능력 자체가 거진 드러나 있는 그다지 센 말이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요 마필까지는 좀 노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주에서 7번 천하시대라는 마필이 어떤 포지션으로 움직여주냐가 최대 관건이에요. 순발력 있죠. 800m에서 선임 능력 불명이 되죠. 뒷심 자체도 검증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7번 천하시대가 굉장히 재밌다. 이 편성에서. 그래서 2번 7번으로 한방 주력을 일단 묶습니다. 그리고 2 놓고 4번 5번 두 마리 반주력으로 때립니다. 27 한방에 2 놓고 4번 5번 27 한방에 2 놓고 4번 5번 이렇게 총 3방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경주 때 약간 좀 말을 좀 버벅거리면서 끌었던 거는 자료를 좀 찾으려고 그러다가 제가 지금 그걸 놓쳤어요.
같은 실수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제주교체 이경주로 좀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이팅 30까지입니다. 요즘 레이팅이 좀 많이 늘어났죠. 레이팅이 늘어난 이유가 너무 단조로웠어요. 650에서 225짜리, 25짜리에서 40, 40에서 60. 그 넘어가는 과정 자체가 약간은 좀 껄끄럽지 못한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25, 그러니까 650에서 25 레이팅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20이라는 것도 껴 있어요. 20 레이팅도 간간히 들어갑니다. 또 25 레이팅에서 40 레이팅으로 넘어갈 때 30과 35 레이팅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레이팅이 1에서 30까지의 레이팅입니다. 그럼 여기서 봐줘야 되는 게 어떤 거냐? 40까지 뛰다가 내려온 마필도 중요하지만 25에서 30으로 살짝 올라간 마필들. 옛날에는 선택의 폭이 없다 보니까 25에 뛰다가 40으로 뜨악하니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도 그렇게 올라감으로써 경주 자체가 약간 좀 엉망진창으로 되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말도 승군도 안 하고 계속 부담 중량만 늘어나다 결과적으로는 인기바가 부러지는 그런 패단 같은 것도 분명히 보여줬던 게 제주교체 경마 그 레이팅이었는데 그 하이 레이팅이 그 정도로 좀 세분화되고 뭐 상위권에 있는 레이팅 뭐 85, 90, 100, 105, 110, 115, 120 요런 레이팅 같은 것들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같은 맥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에 30까지의 레이팅, 30까지의 레이팅, 이 레이팅을 10분 이용해낼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입니까? 그 마필을 찾아야죠. 그 마필을 찾아야 됩니다. 제일 재밌는 게 4번 사무사라는 마필이 팔려나가요. 요것도 레이팅 지금 40까지 해서 뛰다가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30 레이팅으로. 그러면 35, 40, 35, 30. 이 두 개의 계단 아래에 있는 마필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재검을 받고 나왔거든요. 주행검사. 이게 지금 재검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직전 이마필이 피부염, 발목 피부염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어요. 출전. 그리고 2주 출전 정지가 떨어지면서 이번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 좀 잘 뛰었잖아요. 그래서 팔려나가는데 박재기수 잘 뛰어주고 이렇게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나오는 마필들은 조금 더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지켜보고 그때 인정이 되면 놓고 때려도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얘를 놓고 때리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갈 수 있는 복병마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여기에 5번 경성해피 800m 초반, 이게 900m짜리래요. 800m 가장 빠른 스타트 능력. 또 900m에서 네 번째, 세 번째로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순발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직선에서 평균적 200m 파롱 타임이 가장 좋습니다. 선입을 붙어줄 수 있는 조건이라면 후반까지 버틸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무시 못한다. 그래서 경성해피라는 마필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지는 거예요. 후반, 종반 직선에서 가장 치고 용코너 돌고 결승선까지 끊고 나가는 그 주파 기록도 가장 좋은 게 바로 경성해피예요. 그래서 이 마필을 여기서 아주 좋게 보는 겁니다. 경성해피를. 장우성 두 번째 왔는데 재미 못 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 여기서 뭔가 쇼를 한번 봐줘야 돼요. 얘 놓고 때립니다. 얘 놓고 뭐 보면 아시겠지만
4번을 주력으로 때리지 않고 저는 3번 임재강의 달천왕비라는 마필 직접 누렸던 마필이에요. 달천왕비를 주력으로 때립니다. 5번 3번 5번 3번 한방 주력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5 놓고 4번 7번 두 마리 반주력으로 할 거예요. 5번 4번 5번 3번 한방 주력에 5 놓고 4번 7번 이렇게 딱 두 방으로 지금 정리합니다. 세 방으로. 제주교차 2경주.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뭐 레이팅이 40까지로 이제 좀 늘어나기 시작하네요. 40까지도 늘어납니다. 여기 천하 비상이라는 마필이 나오죠. 전현준 기수가 기승을 해서 우승까지 시켜놓았던 직전 경주의 모습. 지금 이때가 9월 2일 경주였어요. 전현준 기수가 기승을 해서 우승을 시켜놓았고 직전 경주에는 깨진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개 됐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편성이 강했어요. 대상 경주였거든. 대상 경주에 내고 나고 난 다음 깨졌는데 이건 뭐 얘기할 건덕지가 아니에요. 대상 경주에서 깨지면. 그리고 일반 경주로 유턴을 했는데 당연히 좀 더 봐주셔야죠. 저는 일단 박아놓고 합니다. 뭐 부동시에요. 부동시. 일단 딱 부동의 충막감으로 일단 박아놓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2번 구비전승. 얘 세요? 김영석 기수가 기사한 구비전승 셉니까? 전 세다라는 생각 별로 안 드는데. 부담 중량이 59kg면 아이고 이런 한숨 나옵니다. 한숨. 8번 지존무상 역시 4축으로 보면 가격 못 보죠. 7번 우뚱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마필로 가져가느냐? 김준호 기수가 기승하는 9번 상고지. 상고지. 이런 마필들이 여기서는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인기마 중에서는 3번 항해. 항해. 근데 얘도 3착으로 승군한 마필이라서 승군전 치르는 마필에서 반주력 정도 들어오면 본전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가볍게 들어가 주셔야지. 저 마필을 가지고 때리고 들어가고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5번 흥령부대라는 마필이 또 있습니다. 흥령부대. 얘까지는 배팅과 단위 연결해 주셔야 돼요. 이게 배당마 중에 최고 배당마거든요. 이편성에서. 더더 흥령부대라는 마필도 종반 디심과 후반 디심 자체가 가장 좋습니다. 오히려 천하비상보다 더 좋아요. 더 좋습니다. 천하비상보다. 근데 천하비상이라는 마필 자체는 대상 경주에 출전을 해서 직선 후반 들에 와갖고 아예 경주를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직전 경주에 보여줬던 1000m 경주의 거리가 얘 전부라고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더 전현준 기수가 기승을 했기에 한 상황에서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능력상 어차피 천하비상이라는 마필이라고 일단 갑이에요. 갑. 쟤를 축으로 해서 저는 5번 흥령부대를 주력으로 때립니다. 4번 5번 4번 5번을 한방 주력 막건으로 때립니다. 또 여기에 9번 상고지 3번 항해 두 마리 반주력으로 때립니다. 4축으로. 그럼 깔끔하게 끝나는 거잖아요. 깔끔하게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현장에서 뭔가 틀리는 마필이 있다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잡아서 야 이거는 컨디션이 이렇게 안 좋고 저렇게 안 좋고 그래서 도저히 놓고 때리기는 힘듭니다 라고 확실하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게 배당 승부경주죠. 제가 배당 승부경주라고 얘기했던 거 지금까지 배당 안 나온 거 거의 없어요. 특히 이 제주. 박준영이 승부라 그러면 승부 이게 혼전이라면 혼전이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 편성 자체도 마찬가지고 인기마들 조합 경주로
끝나기에는 석연찮은 것들이 무척 많다라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도 당연히 히든카드가 팔리죠. 전현준 기수가 기승하는 히든카드. 그런데요, 저 히든카드도 괜찮지만 여기서는 꼭 봐줘야 될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스타트 능력 자체가 돼요. 스피드도 있습니다. 복귀를 해보면 도저히 왜 저 마필이 저렇게 움직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마필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저렇게 탔을까? 저 말이?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말.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번에는 기수까지 교체했어요. 직전에. 저 말이 저렇게 타면 안 돼요. 조금 더 적극성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요.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선에 나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쳐져서 중위권 인코너 돌아가 들어갔다가 결국 직선 막혀서 직선에서 뭐 제대로 뭐 추진도 못하고 실로 막혀서 그냥 깨져버렸던 그런 편성이거든요. 답답하죠, 저 말 보면. 이번에는 아마 앞에 나갈 겁니다. 앞에 나가면서 버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승부가 되는 겁니다. 6번 히든카드라는 마필이 뒤에서 아무리 힘쓰면서 올라오다 그래도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만 발휘해준다 그러면 절대 못 잡아요. 그러면 쌍대가리로 되는 겁니다. 이런 편성에서 쌍대가리로 오면 얼마나 신나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진짜 여기는 뭐 정말 배당 좋은 거죠. 쌍대가리급으로 오면요, 뭐 솔직히 뭐 삼복승이나 삼쌍승식 같은 경우 그냥 주워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후착이 나눠져 있는 마필도 다 한정적인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배당 승부는 딱 안성맞춤이라는 거예요. 삼복승과 삼쌍승까지 같이 때려 먹어야 맛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복승식 기본으로 한 12배에서 한 20배 딱 그 사이 정도를 형성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뭐 6번이 워낙 강하게 팔려나가면 여러 가지 구멍이 뚫리니까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면 조금 적어줄 수는 있어요, 복승식 기준으로는. 근데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장 베팅 상황을 분명히 좀 보고, 이거는 옆에 ARS가 나가죠. ARS 나갑니다. ARS로 마감 10분 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060-300-9902 060-300-9902 마감 10분 전 현장 예상입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여기도 혼전이에요. 뭐 딱히 축으로 놓고 들어갈 마필은 없는 그런 편성이죠. 다만 말과 기수의 호흡 관계들만 놓고 보면 여기선 더 빠르게라는 마필이 당연히 와줘야 된다. 더 빠르게. 근데도 불구하고 더 빠르게라는 마필이 쳐졌어요. 팔리는 건 2번은 흥극강타. 근데 저는 솔직히 2번 흥극강타 여기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흥극강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10번 더 빠르게라는 마필 자체는 3kg 부담 중량이 더 늘어났어요. 전윤중 기수가 6번 기승을 해서 4번 우승으로 끌고 들어왔고요. 흥국강타는 강수환 기수가 기승을 9번 해서 5번을 끌고 올라왔어요. 5번을 끌고 왔습니다. 복승률은 55.6%. 두 번째로 높죠. 첫 번째로 좋은 게 1번 더 빠르게. 이거는 뭐 66.7%가 되죠. 6번 중에 4번 끌고 왔는데. 그렇게 판단을 좀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더구나 지금 이 경주에서는 10번 더 빠르게가 외곽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 불안감 같은 것들 이겨낼 수 있느냐, 그 자체가 최대 관건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방안을 보고 있습니다. 이놓고 배당을 후척의 배당말을 아예 때리고 들어가느냐, 10번을 놓고 인기마들을 공략하고 들어가느냐. 그런데요, 분명히 전현진 기수가 기승하는 거 현장에 나가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배당이 팔릴 거라고요. 안 뚫릴 수가 없어요. 안 뚫릴 수가 없습니다. 전현진 기수가 기승하는 거. 지금까지 보면 제주 경마의 룰이에요. 국룰. 그런 점 때문에 쉽게 아주 편안하게 여기서 이마필이 축입니다라고 얘기하기는 껄끄럽죠. 그렇지만 눈여겨보는 건 2번하고 10번 두 마리다. 당연히 어떤 마필을 축으로 잡든지 간에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축으로 잡고 들어가면 다른 한 마리는 주력으로 때릴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이 경주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현장에서 제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제주 경마장 마필도 이게 한 10년 가까이 예시장에서 말 상태를 지켜보다 보니까 어떤 마필이 좋고 어떤 마필이 안 좋은지 대충 감이 와요. 이제 한 70%까지는 그 감을 찾아갖고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2번을 놓고 때리든 10번을 놓고 때리든 결론은 주력 막건이다. 2번, 10번, 10번, 2번. 2번, 10번, 10번, 2번. 주력 막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착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한 방을 말씀드렸습니다. 2번, 10번. 자, 제주교차 6경주로 넘어갑니다. 제주교차 6경주. 용강로 승부경주죠. 용강로 승부경주. 정말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이 있어요. 아주 활화성 같습니다. 능력상 여기에서는 이 마필 외에는 지금 될 수 있는 마필들이 많지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3번 일단 비세승리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로 팔려나가는데 앞도 괜찮고 뒤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단 1200m가 아니라 1000m 경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마필이 바로 3번 비세승리고요. 1200m, 1400m 넘어가면서 말 자체가 약간씩 사거리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좀처럼 우승이나 입상을 못해주고 있는 마필을 갑자기 편성 자체에서 주파 기록이 빠르고 그렇다 보니까 얘 인기만 이건 아니죠. 객관적인 자료는 될 수 있어도 주관적으로 그게 전부 다 맞으면 경마에서 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편성 같은 것들에서 그런 기록 같은 것들이 대기를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들어오느냐, 열에 7, 8은 무너집니다. 그거 뭐랍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에선 이마필이 무조건 해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1번 탐나별, 제가 오픈을 시킵니다. 탐나별. 왜 탐나별을 여기서 재밌게 보느냐,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해서 2번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초반 스타트는 분명히 늦습니다.
근데 1200m라는 거리 자체를 망각하시면 안 돼요. 밀고 올라가서 상대들을 괴롭히기에 딱 좋은 시점이에요. 특히 직전 우승할 때 어떻게 왔습니까? 감아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고 직선줄에서 미는데 말 자체가 나가는 게 정말 멋지게 나갔어요. 그냥 밀어주는 족족 말 자체가 그냥 뛰려고 쭉쭉쭉쭉 빠져나가는데, 야, 이거는 다음번에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얘 놓고 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확고부동하게 맞다 꽂히게 만들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1번 탐나별. 용광로 승부 제가 오픈 시키는 겁니다, 지금. 1번 탐나별을 좀 축으로 놓고 들어갑니다. 탐나별이 7번 백록특구가 같은 고성동 마방에서 내보내고 있어요. 근데 고성동 마방에서 내보낸 7번 백록특급이 고승명 마주가 3번, 7번과 같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마주의 마필, 한 소속조의 마필 같이 얽히고 설킨 경주예요. 1번, 3번 한방 주력으로 일단 때리면 굉장히 재밌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한란이라는 마필, 한란. 지금 윤덕상 마방에서 아마 이번 주 상금수독에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이 한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 능력이 돼야죠. 간당간당해서 그렇게 세게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요. 여기에 8번. 얘도 천지백호와 두 마리를 꺼내놓고 있는 최규 마방의 승부 패턴을 고스란히 안고 출발하는 마필을 여기서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1번, 3번 한 방을 때려 드시고 1 놓고 2번, 8번으로 배당도 같이 한번 좀 노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3복, 3쌍 역시 1 놓고 때리셔야죠. 투말하면 입 아픈 소리죠. 그렇게 들어가는 제주교차 용광로 승부경주였던 6경주였습니다. 이건 오픈을 시켰습니다. 마번을. 또 서울경주에서 오픈을 시키는 마번이 있을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메인입니다. 7경주. 한 주에 금요일과 토요일 양 이틀간 제주 경마가 시행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세게 붙어볼 수 있는 메인 승부 경주가 바로 이번 경주거든요. 1200m입니다. 제라마 1군짜리. 이 지금 핸디캡 경주로 짜여져 있어서 제 관리마도 현재 나오고 있고, 또 이마필이 제가 주중에 분석을 한번 해본 그 주중에 분석을 해요. 핸디캡 경주 같은 경우에. 이마필이 분명히 인기순위 1, 2위 안에 들어갈 텐데 2, 3위권 안까지는 들어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던 마필이 막상 출마표 받아보고 또 보면 세요. 분명히 안 들어갈 것 같아. 여기서 바로 그렇습니다. 이마필이 한참 밀렸어요. 그럼 웬 땡이냐 싶은 거죠. 이게 밀리면서 우리는 찬스를 잡은 겁니다. 밀리면, 인기도에서 밀리면 돈이 있고, 쩐이 생기는 데는 항상 찬스가 온다. 그 찬스를 여기서 잡아야죠. 잡아야 됩니다. 안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기회가 왔는데. 대박이죠, 이 마필 잡고 들어가면. 일단 이 마필의 가장 큰 장점 자체가 어떤 포지션으로 어떻게 던져놓더라도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마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이 마필을 도입을 할 때 마방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갔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게 대상경주는 당연히 몇 개 먹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인터뷰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대상경주에서도 우승을 한 경험이 있는 말입니다. 당연히 배당은 덤으로 나오고 말 능력은 되고 가꾸시는 다 시켜 놓았고, 여기서 이마필 안 놓고 때리지 않으면 좀 바보 소리 듣죠. 전문가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 놓고 빼놓고 하면 그 정도로 자부심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말, 그 마필을 축으로 세워서 승부를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될 겁니다. 제주교차 7경주. 여기 에아리스 나가죠? 에아리스. 확인하시고 이 박준영이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제주교차 7경주 메인 승부경주로 잡아내서 여러분들 주머니 안에 소중하게 타박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서울 1경주입니다. 서울로 이제 넘어가셔야죠. 저도 여기 정보 자료 좀 정리를 좀 해놓고 자, 1경주입니다. 여기서는 컴플리트 엔젤이라는 마필이 나오죠. 이 기복마들 1200m 2세마 기복마들 편성해요. 벌써 능력 있는 마필들은 거진 다 올라갈 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비능력마들이 많이 출주를 하고 있어서 비능력마들이 그래서 8번 컴플리트 엔젤이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얘 놓고 배당을 좀 노려보셔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그거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토요경마는 3경주, 5경주, 7경주, 9경주 3, 5, 7, 9 3, 5, 7, 9 이렇게 총 4개 경주를 승부경주로 토요일날 잡아놓고 갑니다. 3경주 같은 경우에 역시 배당을 노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3경주, 5경주는 그리고 7경주는 준메인 승부경주로 잡혀 있습니다. 준메인 승부경주. 그리고 9경주는 끝장 승부경주죠. 메인급 끝장 승부경주. 일단 그렇게 알고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 경주도 적중을 해드리면 돈이 됩니다. 일반 경주도 적중을 해드리면 돈이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래서 앞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컴플리트 엔젤이란 마필이 뛴 걸음도 있고 또 여기 13초 6 플랫을 끊습니다. 13초 5, 13초 6 플랫을 끊어요. 그럼 선행 나갈 수 있어요. 신마들 중에서 뭐 특출나게 선행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있다 그러면 저건 조금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아니에요. 그런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컴플리트 엔젤 얘는 여기서 축으로 당연히 놓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2번 포에이스라는 마필 얘가 팔려나가고 있는데 재검 때 괜찮았고 조교 때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 박준영이는 절대 재검한 마필들 많이 믿질 않습니다. 오히려 얘를 믿을 것 같으면 뭐 1번 플레잉 점프 같은 마필로 배당을 노려주는 게 훨 나아요. 그리고 3번 문화기돈이라는 마필 오히려 저 배당은 얘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들어갑니다. 얘도 공백이 있긴 합니다만 얘는 조교 때 보여준 걸음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그 공백 자체를 일단 뛰어넘는 훌쩍 넘어가 버리는 그런 걸음을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력으로 때리지도 않습니다. 세네비바 11번 럭키 정상 다 팔려나가요. 근데 제가 앞서 언급드렸듯이 1번 플레잉 점프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 플레잉 점프 이 플레잉 점프라는 마필 제가 주행검사 당시에 얘의 마필을 한번 보고 저 앞으로 좀 띄워줄 말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 이신영 마방에서 초구, 그러니까 마필 데뷔 전에 이렇게 신경 안 써서 내보내는 그런 마방은 아닌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모양새가. 어찌되었든 1번 플레잉 점프는 배당 마필로서 반드시 안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느냐, 3번 문화기동과 같은 마방에서 출전시켜 놓고 있는 10번 세네비바. 어떻게든 간에 마방에서 한 번 먹겠다라는 홍대호 조교사의 숨은 의지가 묻어있는 그런 승부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승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네비바. 여기에 더 큰 배당은 성실펑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마필이지만 성실핑크 같은 마필도 여기서는 한타 쏩니다. 그래서 8축으로 1, 3, 4, 10까지 봐주는데 여기서 가장 재미있는 마필이 8축으로 1, 요거 한방 주역은 부동입니다. 근데 저는 세 구자는 여러분께 추천드리질 않아요. 네 구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10번 중에 한 마리는 현장에서 제가 마필을 보고 살짝 좀 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8번, 1번은 부동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3번, 4번, 10번 3, 4, 10번은 현장에서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크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2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경주는 지금 아마 한 3파전 양상, 2파전에서 그러니까 1번 원더풀 티지 그리고 여기에 4번 라운드 퀄리티, 요 두 마리가 인기 순위 1, 2를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박준영이가 봤을 때 이 두 마리도 괜찮긴 하지만 10번 원더풀 뮤직이라는 마필도 결코 무시 못하는 전력이거든요. 일단 전개상 느낌을 보더라도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건 1번 원더풀 이지라고 딱 못을 받고 있는데 이건 아니죠. 얘는 1200m에서 13초 7플랫을 끊습니다. 근데 여기에 선행 나갈 수 있는 조건은 13초 5예요. 13초. 7번 송암 드래곤 13초. 그 다음에 4번 라운드 퀄리티가 13초 6인데 그거는 1000m에서 해놓은 거고, 7번 송암 드래곤이 1300m에서 13초 5입니다. 두 번째로 1300m에서 괜찮은 기록을 보여준 게 바로 10번 원더풀 뮤직이에요. 결과적으로 박병훈 기수의 기승술보다는 문정균 기수의 노련미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안쪽에서 질러 나오는 것보다 외곽에서 휘감아 때리고 나가는 그런 선행력이 훨씬 더 매섭습니다. 잘 깨지지 않아요, 그렇게 나가는 선행은. 10번 원더풀 뮤직이 바로 그런 선행을 갖고 있는데 왜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승부가 충분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번 원더풀 뮤직에 노려주셔야죠. 노려주셔야 됩니다. 원더풀 뮤직. 저 10 놓고 때립니다. 10 놓고 1 아니요, 저는 10 놓고 들어가게 되면 김효정 기수의 차이밍 보이를 때립니다. 왜냐면 김효정 기수가 지난주에 부상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한번 좀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어요. 근데 인기마에 그렇게 기승을 해서 입상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일요일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하고 다른 마필도 지켜본 동시에 더 눈여겨봤었죠. 부상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부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잘 붙고 잘 때리고 그러지를 못하더라고요. 결국은 이번 주까지 한번 더 노려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6번 차이밍보이 여기서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뭐 달라붙는 말이 아니라 외곽에서 편하게 외곽으로 감아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면 끝나는 거고,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 말이거든요. 이 마필. 이런 마필 김효정 기수가 기가 막히게 몰고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서 봐줘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는 겁니다. 10번, 6번 한방 10 놓고 1번, 4번 반주력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10번, 6번 한방 10 놓고 1번, 6번 반주력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3경주 넘어갑니다. 이건 배당 승부경주예요. 3경주는 지금 2경주가 바로 앞에 열렸던 2경주와 맞물려서 분할로 짜여져 있는 편성입니다. 분할됐어요. 경주가 이 분할되면서 이 경주 자체가 굉장히 좀 물러졌다 그래야 되나요? 이게 편성 강도 자체가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6번 글로벌 강타라는 마필이 팔려나가고 있는데 참 지난번 인기 순위 1위였잖아요. 그리고 무너졌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마필 갖고 얘기를 할 때 이게 무너졌다. 이게 무너졌다는 표현을 써야 되나? 그건 아닐 거예요. 좀 솔직히 저도 이게 인기를 얻었을 때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그런 전개를 2번 게이트에서 그렇게 뽑아내더라고요. 잘 붙었어요. 보면 경기로 보면 잘 붙었습니다. 잘 붙어서 레이스를 펼치다가 밀렸어요. 중간 부위에. 근데 이 정도면 김동수, 그러니까 이 김동수 기수의 그 스타일상 끌고 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외곽으로 그렇게 타고 들어왔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인코너가 추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추입이 불면 먹히는 주로였는데도 불구하고 외곽으로 밀고 올랐단 말이에요. 최외곽에서 추입을 갖고 올라왔어요. 영상 한번 봐보세요. 이 똑같이 겁이 많아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똑같은 전기를 또 뽑아낸다. 그러면 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그렇다고 끝걸음 자체가 좀 날카롭게 들어와줬냐? 똑같아. 그냥 밋밋해요. 그냥 밋밋합니다. 자세만 좀 안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 글로벌 강타를 여기서는 축으로 놓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니, 안 할 거예요. 축으로 놓고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노림수 두고 들어가는 마필은요, 은밀하게 걸음을 늘려놓은 마필입니다. 이렇게 걸음을 늘려놓은 이 마방의 스타일상 여기서는 선행 치고 나갑니다. 그동안 선행 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선행 치고 나가요. 그게 이 마방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가꼬시 조교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치고 나가면 버틸 수 있어요. 선행 나가면 그만한 힘과 기량과 능력이 됩니다. 대신 제가 지금 노리는 이 마필은 몸싸움이 없어야 돼요. 몸싸움이 일단 없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몸싸움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편성이다. 그래서 이 마필을 여기서는 놓고 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인기도가 한참 밀려있는 상황이고 뭐 이거 배당 마필로, 이거 복병권도 아니고 배당 마필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얘가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우승을 치고 들어왔다. 글로벌 강타와 같이 맞물려더라도 복숭식 배당으로 못해도 15배에서 20배 정도 되니까 쌍은 그거보다 곱절은 넘겠죠. 곱절은. 먹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배당을 일단 때려드리겠다는 거. 한 방으로 일단 질러 넣어야죠. 그리고 짜투리 공간에 또 다른 배당 마필도 같이 연결해서 총 3방 이상 추천 안 드리잖아요. 박준영이는. 막 여기서 연탄구만 막 여기저기. 전 그렇게 추천 안 드립니다. 지저분하게. 틀리면 틀렸지. 남자가 가빠가 있지. 어디 구멍수로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안 합니다. 삼복순과 삼쌍 쓰시고 더 신나겠죠. 여기 밑에 ARS 진행됩니다. 마감 10분 전. 060-300-9902 060-300-9902 060-300-9902 마감 10분 전. 여기 나가고 있으니까 꼭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4경기로 넘어갑니다. 이 경주를 이렇게 넘어가면요, 좀 신경 쓰고 이렇게 자료 같은 것들 볼 게 좀 많아요. 왜 여러분들한테 해주려고 그러면, 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제를 어떻게 잡냐면요, 지금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칠해 놓는데, 이런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칠해 놓는 것만 하더라도 이 한 개 10개 경주를 분석을 하고 들어가면요,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넘게 걸립니다. 자료 정리만. 그리고 평일날 자료 분석해 놓은 걸 가지고 대입을 시켜서 그 복귀한 내용과 조기 내용 같은 것들로 조합을 하게 들어가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매지가오라는 마필이 여기서 가장 안정감이 있는 마필이어야 돼요. 또 와줘야 됩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는. 데뷔 당시 하만식 기수가 우승을 했고, 농협중앙회장배 대상경주였었죠. 그게 뭐였냐면 2세마들만 출전을 할 수 있는데 워낙 상대들이 쟁쟁하고 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필이 5위로 경주를 마감했습니다. 가능성을 타진해본 그런 상황이었어요. 1200m 당시 그때는 13초 3. 여기서 지금 팔려나가고 있는 2번 파워K라는 마필도 분명히 팔려나갈 거예요. 얘가 가장 빠르잖아요. 13초 0. 13초 0. 1300m에서. 얘 뒤를 바짝 붙을 거예요. 얘가 만약에 공백만 없었으면 저는 파워K라는 마필을 축으로 잡고 들어갑니다. 근데 공백이 있기 때문에 1200m 거리를 줄여서 13초 0 끌고 선행 한 바퀴 돌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되겠지만, 그래도 매지가오라는 마필의 잠재 능력을 조금 더 우등으로 보기 때문에 매지가오라는 마필을 축으로 잡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워K라는 마필은 들어오면 본전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만 뭉쳐주세요. 저는 지금 돈마라는 마필을 노리고 있어요. 돈마. 복병마로. 왜 돈마를 노리냐면 기본 잠재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공백기를 갖고 재기전을 가졌는데 하위권으로 무너졌어요.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성호 마방에서 딱 요거 한 마리만 내보내고 있어요. 요거 딱 한 마리 내보냈습니다. 승부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승부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찬스가 있습니까? 게이트 2점도 있고 13초 9%에서 끊었으면은요, 못해도 선의권엔 붙여놓고 시작을 합니다. 멀로 기수기 때문에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멀루니까. 그리고 5번 데스크탑. 얘도 지금 배우준 마방에서 오늘 토요경마 딱 한 마리 내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송암캣이라는 마필도 출주를 하고 있는데 얘는 그다지 세게 볼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데스크탑 1번 돈마 요 두 마리 쪽에 7번 매지가오를 축으로 잡고 무게중심을 주고 한번 좀 때려봤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7번 1번 한방 7 놓고 2번 5번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번 2번 들어오면 조금 본전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들어가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었죠. 이것도 같은 맥입니다. 돈마 7번 1번 한방 주력, 7 놓고 2번 5번 반주력, 이렇게 총 3방으로 정리를 하고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박준영이가 또 노리는 마필이 있어요. 노리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가 돼요. 노리는 마필이 있어서. 지난주에도 백구라는 마필을 가지고 노리는 마필로 해서 제가 현장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그 백구가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진 대길로 팔려 나갔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본대로 하면 때려야죠. 반마 신차로 줬잖아요. 단승시 1.5배짜리로 팔려 나갔던 다비드 기스 1번 마필에게 반마 신차로 줬어요.
조금만 더 진전성을 가지고 빠르게 붙어서 때리고 나갔으면 걔가 우승을 했어요. 그만큼 지난주에 어지간하면 그 정도면 우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박준영이가 그걸 또 2착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삼상승식을 또 놓쳤습니다. 지난주 대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운이 조금 많이 따르질 않았어요. 이 경마도 실력은 있어야 되고 운도 실력이라고 그러지만 정말 운이 좀 따라주지 않으면 경마는 좀 그래요. 많이 꼬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7월달 이후에 좀 처음 있었고요. 그 7월달 이후로부터 뭐 그 다음부터 뭐 큰 배당은 아니었고 한 70배, 80배 정도 배당을 잡아들이면서 한 2주 놀았고 그 다음에 300배, 400배 이제 잡기 시작했잖아요. 똑같이 나갈 겁니다. 어찌됐든 이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노리는 마필이 나오는데 전개, 능력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마필밖에 없다는 거 판단이 들었습니다. 8번 매니골드라는 마필이 팔려나가고 있는 건 매니골드가 세서가 아니라 매니골드에 기승하는 등짝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담 중량을 1.5kg 더 짊어졌고 얘도 그다지 센 느낌이 별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전 이거 가지 버리진 않습니다. 축으로 팔려나가는 마필을 후착 주력 막건도 아니고 반주력 정도로만 운영할 생각이에요. 결과적으로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복병 플러스 복병 플러스 복병 그걸 주력으로 때립니다. 그러면 먹을만 나오겠죠. 때리만 나겠죠. 그리고 그 잡은 축에 8번 매니골드 반주력으로 가져주시면 돼요. 그걸 제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감 10분 전 ARS 여기 나오고요. 여기 ARS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060-300-9902 060-300-9902 여기로 마감 10분 전 꼭 한번 좀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6경주 좀 디테일하게 제가 좀 풀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잡으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보통 지금 이때쯤 되면은 보통 뭐 한 9경주 한 8경주쯤 넘어가야 되는데 한 2개 경주가 밀린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에서는 5번 하이러너라는 마필 자체를 빼놓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이러너의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해서 4번을 기승을 했는데 4번 기승 거기에 우승 2번 준우승 1번 3착 1번 이게 하만식 기수와 하이러너의 궁합 복승식 성적입니다. 75%예요. 비록 순군전이긴 합니다만 순군전 상대들이 허접해요. 굳이 다른 데서 뭐 축막감을 찾고 두리번 걸 필요가 없습니다. 놓고 때리시면 됩니다. 전 얘 놓고 들어갑니다. 그럼 후착에서는 어떤 마필들이냐? 다 팔릴 거예요. 여기 만약에 5 놓고 때린다 그러면 안 팔린 말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경주 자체도 혼전도가 굉장히 좀 심합니다. 2번 성실몬이라는 마필이 아마 팔려나갈 텐데 얘 들어오면 박준영 많이 깨졌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얘를 좀 덜 보는 거예요. 그럼 또 천사박 덜 봅니다. 그럼 어떤 마필을 보느냐? 8번 제이트러스 그리고 6번 브레이왕도 기복마이긴 합니다만 버리면 찜찜한 구석이 있는 마필이다. 찜찜한 구석이 있는 마필이다. 결과적으로 여기선 꼭 봐줘야 될 마필이 큰 배당 터뜨릴 마필이 4번 국제공항이다. 국제공항
결과적으로 저는 여기서 5 놓고 8을 주려고 그랬더랍니다. 김효정 기수. 제가 아까 김효정 기수에 대해서 언급드렸었죠. 김효정 기수가 그래서 난 요번 주는 한 번 지난주에 기승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분명히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김효정 기수의 제이트로스라는 마필 자체를 꼭 봐주셔야 된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5번, 8번 한방 주력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 놓고 여기에 3번도 안 되는 말은 아닙니다만 4번과 6번 프리오. 얘들은 인기마들이고 조금 팔려나가는 마필들이고, 하나는 완전히 백판마식으로 좀 덜 팔려나갈 거고. 4번 이렇게 총 3방으로만 정리를 해놓습니다. 이 경주는 이 5경주와 분할로 짜여져 있는 편성이에요. 이 편성이. 그래서 출전 주수가 줄어들고, 또 출전 주수가 줄어든 대신에 능력 자체를 엇비슷한 마필들끼리 뭉쳐놓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진 거거든요. 5번, 8번 한방 주력에 5 놓고 4번, 6번 이렇게 6경주 정리해 놓습니다. 자, 7경주로 넘어갑니다. 7경주는 준매인 승부 경주죠. 여기도 출전 두수가 8마리밖에 되질 않습니다. 8마리밖에 되질 않지만 먹을 배당이 나와주는 게임이에요. 지금 이 경주의 가장 재밌는 건 8번 아덴 머스탱이라는 마필. 이 김태희 기수가 직전 경주 3짝들이 됐는데 저는 이 마필 그다지 세게 보이질 않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에 출전하는 마필들 모두가 1600m 첫 도전이라는 점입니다. 첫 도전이기 때문에 정말 노련미 있게 말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마필. 직전 1700m에서 출발했던 아델 머스탱이라는 마필이 이번에는 거리를 100m 내렸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성적 보여주겠지라고 하겠지만 전혀 다릅니다. 힘쓰는 구간도 틀리고 힘 안 배해야 되는 그런 패턴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말이 1700m 잘 뛰었다고 1600m 잘 뛰고 그러질 않아요. 물론 조금 긴 거리 뛰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지치고 안 지치고의 그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마필이 여기서 뭐 갑을 하느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요, 제가 노림수를 두고 들어가는 마필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마필이 정말 불량기가 좀 많았었던 마필이에요. 불량기. 그러니까 그 불량기라는 게 다른 불량기가 아니라 출발 때 안에서 자세가 좀 겁이 많다 보니까 말이 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고쳐졌습니다. 그리면서 가꾸시를 시켰던 게 이전 전부터예요. 근데 말을 한 달 내내 갑자기 만든다 해서 말이 몸이 만들어지냐?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2, 3개월이나 4, 5개월은 노력을 해야 말이 그제서부터 변하고 오기 시작하는 게 경주마예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 공을 들였던 마필이 있어요. 가꾸시는 끝내놓았고 쏠 준비를 했는데 이게 웬 떡이나 싶은 거죠. 지금 이 편성 자체가, 이 편성 실화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복병말을 놓고 승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깡그리 아도를 한번 쳐야죠. 깡그리 아도를 한번 쳐야죠. 신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 시점에서 7경주 되는 시점에서 아도 한번 딱 치고 나면 주머니 든든해지고 진짜 말 그대로 휘파람이 서둘러 나오죠. 그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10분 전 ARS 나오죠? ARS 글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60-300-9902 060-300-9902 일로 마감 10분 전 꼭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8경주로 넘어갑니다. 8경주
자, 1600m입니다. 장산 포이즈. 오수철 기수가 기승할 예정인 장산 포이즈. 직전경주 다비드 기수가 끌고 올라가면서 가능성 있는 거라면 분명히 보여줬던 마필인데, 근데 다비드 기수가 지금 어디 갔습니까? 부산 출장 내려갔죠.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 때문에 서울 대표로 내려갔어요. 근데 저는 이 자체가 썩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직전에도 이 주파 기록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그렇고, 또 여기 출주를 하고 있는 그런 거리 경험 그런 것도 없고요. 아, 지금 눈썹이 눈을 좀 찔러서 제가 잠깐 눈 좀 비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난번 이 장산 포이즌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2, 3선 안에서 계속 레이스를 펼치다가 결국은 직선줄에서 밀긴 밀었는데 진짜 말 그대로 다리 하나가 거진 빠진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밀고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경주 중반에, 그러니까 직선줄 중반에 1차, 2착들이 했던 문수영 기수, 하만식 기수의 기승술에 밀리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밀렸습니다. 안장변이가 있었는지 어찌되었든 말은 나쁘진 않는데 그 정도의 다이나믹한 능력 자체를 바로 이 오수철 기수가 얼마만큼 끄집어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달라질 겁니다. 근데 얘를 축으로 놓고 들어가기는 좀 찝찝한 구석이 있어요.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건 빅스고예요. 빅스고. 여러 개 많이 남았었죠. 직전 경주에. 이 빅스고라는 마필이 선행 능력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박태준 기수가 직전에 우승을 할 때 선행을 나가지 않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 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멀로 기수까지 태우는데 굳이 승부를 회피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승군전이라고 그래도. 더나 멀로 기수하고는 이마필 벌써 한번 좀 타봤죠. 손발을 맞춰서 괜찮았어요. 지금 빅스고의 기승에서 3번 기승을 했어요. 멀로 기수가 우승 1번, 준우승 1번. 그렇게 성적을 내줬던 적인 기수의 한정입니다. 이런 마필 놓고 때리면 굉장히 재밌어지죠. 더군다나 우창구 마방에서 지금 빅스고와 금로열 2마리를 현재 꺼내 놓으면서 우지도 아주 빡세게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 여기서 된다라고 봅니다. 더구나 또 우창구 마방에 오늘 아무것도 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오전장에 이 8경주 되기 전까지 한 마리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처음 내보낸 거예요. 그만큼 의지를 많이 잡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빅스고라는 마필 여기서 노려주셔야 된다. 축으로. 장산 포이즈 한방 끝. 만약에 뭔가 심심하고 선하다 그러시면 여기에서 5번 그리고 1번 요 2마리 한번 좀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주력 정도로. 저는 8경주는 6번 10번 한방이다 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3복승과 3쌍승식 살 때 1번 5번 같이 이용을 해보십사, 그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편성입니다. 자, 9경기로 넘어갑니다. 눈에 뭐 이물감이 있으니까 사람이 좀 웃지도 못하고 좀 이상하네요. 참,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자, 오늘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메인 승부 경주가 바로 이번 경주가 되겠죠.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지금 팔려나가는 건 1번 라운 타이거와 9번 국대 클래스 두 마리가 대길로 팔려나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마리는 라운더 타이거라는 마필은 앞은 있는데 D가 검증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9번 극대 클래스는 현거리에서 뛰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첫 도전이라는 거, 물론 신영철 기수가 워낙 노련미가 있다 보니까 말을 잘 다스려줄 수는 있긴 합니다만, 그거 한 가지 믿고 배팅 들어가기에는 찜찜한 구석에 불만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9번 극대 클래스를 1번 라운드 타이거를 축으로 잡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머리로 놓고 때릴 마필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이 정도 금이라면 여기서 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앞 선임 능력 검증되어 있고요. D심, 그 다음에 D에 올라오는 추진 능력, 거기에 마방이 승부우지, 조교는 말 그대로 지금 이마필이 앞을 나가질 않았어요. 앞을 나가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몇 경주 정도 순발력이 떨어져서 앞을 나가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사연이 있으니까 안 나갔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 모두 다 해제를 하고 조교를 하는 패턴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앞을 치고 나갑니다. 선입 붙여놓고 시작할 거예요. 그럼 게임 끝입니다. 힘들이지 않고 선입 붙어주면 여기서는 무조건 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마필을 찾았을 때 그 희열감이라든가 또 적중을 했을 때 그 쾌감 같이 한번 느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더군다나 배팅할 때 들어갔을 때 그 배당 금액, 주머니 아주 빵빵이죠. 이 박준영이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준영이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 빵빵함, 그 마필 놓고 승부를 들어갑니다. 이 경기는 배당 승부죠. 메인이라 그래도 저는 꼬리 감물면서 저 배당 안 때립니다. 배당 때립니다. 자, 어떻게? 마감 10분 전 ARS 여기 밑에 번호가 있죠? 번호.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060-300-9902 060-300-9902 이렇게 마감 10분 전 함께 해보시면 좋은 결과 박준영이가 만들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요거 혼전도가 있는 게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네 파워풀이라는 마필 쪽에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세네 파워풀. 그리고 여기에 6번 글로벌 선이라는 마필이 팔려나갈 텐데, 얘는 조금 좀 덜 보면서 3번 세네 파워풀이라는 마필이 1200m에 대한 그런 스타트 능력이 가장 빠릅니다. 200m 파름 타임이 13초 4로. 물론 외곽 게이트인 12번 그린 폭주도 순발력이 있긴 합니다만, 얘는 최근에 순발력 자체를 완전히 버리고 각질 변경에 들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번과 12번이 같은 집 같은 마방에 같은 마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6번 글로벌스는 제가 좀 덜 본다고 말씀드렸죠. 8번 두손 판타스틱 역시 승군전에서 무너졌고 최근에 와서 가능성 있는 거라고 분명히 보여줬는데, 그게 다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게 다다. 더 이상 여기에서는 아직까지는 더 뭔가를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 두손 판타스틱.
그래서 김태희 기수의 엘리트 룰즈라는 마필도 여기서 상당히 재밌어진다. 순금마이긴 하지만. 또 5번 컴플리트 웨펀. 5번 컴플리트 웨펀도 여기서 만만하게 봤다가는 뒤통수 제대로 터진다. 또 하나 노장은 죽지 않았다. 1번 스타워즈 방충식 기수. 여기서 뭔가 휙 하고 쏘면 스타워즈가 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세네파워풀이라는 마필은 축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컴플리트 웨펀이라는 마필을 주력으로 힘을 줍니다. 컴플리트 웨펀을 힘을 주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3축에 1번, 9번 두 마리 반주력으로 갑니다. 3번, 5번 한방 주력에 3 넣고 1번, 5번 반주력. 3복승, 3쌍승식 역시 3 넣고 1번, 5번, 9번 이렇게 총 3방으로 정리하고 토요일 마지막 10경주 마무리했습니다. 자, 내일 일요경마가 이제 더 남았죠. 그리고 토요경마부터 현장에 나가서 차분하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아마 힘을 좀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처럼 그렇게 맥없이 당하진 않을 거예요. 도끼가 아주 단단히 올라와 있는 박준영이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장에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필들, 특히 배당마들 중에서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식구분들 아주 부자 되시라고. 자, 저도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12월 4일 일요경마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